여러분, 혹시 나이가 들어가면서 지갑을 여는 것이 두려워진 적이 없으신가요? 평생을 바쳐 모은 소중한 재산이 어느 순간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잠 못 이룬 밤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흔히 돈이 많으면 노후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가진 것을 어떻게 지켜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곳에 쓰인 돈은 단순한 재산의 손실을 넘어 우리의 존엄성마저 앗아가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 돈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통장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타인에게 의존해야 하는 굴욕을 의미하며 내 삶의 선택권을 남에게 넘겨주어야 하는 비참함을 뜻합니다. 오늘 우리는 노년에 절대 지갑을 열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굳건하게 지켜야만 하는 7가지 원칙에 대해 아주 깊고 진지하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결코 써서는 안 될 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식의 무리한 사업이나 빚을 갚아주는 데 쓰는 돈입니다. 둘째, 검증되지 않은 고수익의 유혹에 던지는 돈입니다. 셋째, 남의 시선을 의식하여 헛된 체면을 유지하는 데 쓰는 돈입니다. 넷째, 경험 없이 섣불리 시작하는 막연한 창업에 쏟아붓는 돈입니다. 다섯째, 알량한 정에 이끌려 친척이나 지인에게 빌려주는 돈입니다. 여섯째, 지독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거짓된 인연에 바치는 돈입니다. 일곱째, 자식의 효도를 기대하며 미리 넘겨주는 사전 증여의 돈입니다. 이 7가지 무거운 원칙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전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한 평범한 가장, 김상호 씨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김상호 씨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며 번듯한 집 한 채와 적지 않은 노후 자금을 간신히 마련했습니다. 그는 은퇴 후 아내와 함께 조용한 시골에 내려가 작은 텃밭을 가꾸며 소박하지만 평화로운 삶을 살기를 간절히 꿈꾸었습니다. 아침이면 따뜻한 햇살 아래서 차를 마시고 저녁이면 함께 산책을 하며 남은 생을 여유롭게 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작고 소중한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늦은 밤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 철저하게 실패하고 거대한 빚더미에 앉은 아들이 찾아와 부모의 바닥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찢어지는 울음소리 앞에서 김상호 씨는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식의 눈물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고 결국 평생의 피땀이 서린 유일한 보금자리인 집을 팔고 자신의 노후를 지탱해 줄 마지막 생명줄이었던 자금까지 모두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식을 벼랑 끝에서 구했다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지만 그 얄팍한 안도감은 채 몇 달이 지나지 않아 뼈저린 후회와 고통으로 바뀌었습니다. 돈을 모두 잃어버린 김상호 씨 부부는 익숙했던 동네를 떠나 좁고 어두운 월세방으로 쫓겨나듯 이사해야 했고 매달 닥쳐오는 월세와 생활비를 걱정하며 늙고 병든 몸을 이끌고 고단한 노동을 다시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정작 부모의 피 같은 돈을 받아간 아들은 재기에 완전히 실패한 후 자신의 처지가 부끄럽다는 핑계로 부모를 찾는 발길조차 뜸해졌고 결국 명절에도 얼굴 한번 비치지 않는 무정한 자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김상호 씨는 매일 밤 천장을 바라보며 자식을 원망하는 스스로의 옹졸한 모습에 더 큰 상처를 받고 말았습니다. 그의 남은 삶은 평화롭고 따뜻한 황혼 대신 지독한 가난과 끝없는 원망이 뒤섞인 차갑고 어두운 겨울로 영원히 변해버렸습니다. 이 비극적인 결말은 단지 김상호 씨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흔하게 일어나는 가슴 아프고도 잔혹한 현실의 단면입니다.
이제 우리의 소중한 존엄과 삶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결코 내어주어서는 안 될 7가지 돈의 튼튼한 성벽에 대해 하나씩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 자식의 무리한 사업이나 빚을 갚아주는 데 쓰는 돈입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부모님들은 자식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과 동일시하는 아주 특별하고도 위험한 맹목적인 애착의 경향이 있습니다. 박영애 씨의 씁쓸한 사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치명적인 심리를 매우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박영애 씨는 평생 거친 시장 한 구석에서 장사를 하며 자신의 입에 들어가는 것조차 아껴가며 억척스럽게 돈을 모았습니다. 그녀의 고단한 삶에서 유일한 자랑거리이자 빛은 번듯한 대기업에 취직하여 넥타이를 메고 출근하는 든든한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이 어느 날 친구의 허황된 깸에 빠져 무리한 주식 투자와 비투에 손을 대었고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지게 되면서 그녀의 모든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이 당장 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고 직장마저 잃을 위기에 처하자 박영애 씨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노후를 위해 평생 들어두었던 적금을 모두 깨버렸고 심지어 살고 있던 낡은 아파트마저 반값에 처분하여 아들의 빚을 말끔히 갚아주었습니다. 그녀는 오직 자신이 철저하게 희생하면 아들이 이 끔찍한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굳건히 일어설 것이라고 믿었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녀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부모의 희생 덕분에 너무나도 쉽게 빚을 청산하고 위기를 모면한 아들은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뼈저린 경제적 책임감을 전혀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시 예전의 사치스러운 생활 습관으로 돌아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비슷한 빚을 지고 부모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결국 박영희 씨는 늙고 쇠약해진 몸으로 남의 집 청소부로 다시 거리에 나서야 했고 자식을 향한 끝없고 눈물겨운 헌신은 도리어 자식의 자립심을 철저히 망쳐버리는 맹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남긴 날카로운 통찰을 들어보십시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짐을 스스로 짊어지고 고통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고 성장할 수 있다. 우리는 흔히 사랑과 희생이라는 거룩한 이름으로 자식의 고통을 어떻게든 대신 짊어지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식이 겪어야 할 성장의 기회를 부모가 훔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자식을 평생 걷지 못하는 불구자로 만드는 가장 잔인한 행위입니다. 자식이 스스로 크게 넘어진 그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털고 일어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부모가 이 세상을 영원히 떠난 후에는 그 어떤 작은 시련 앞에서도 영원히 일어서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노년의 돈은 젊은 시절의 돈과 그 가치와 무게가 완전히 다릅니다. 젊은 시절에는 돈을 몽땅 잃어버려도 다시 땀 흘려 일할 시간과 체력이 남아있지만 노년에는 한번 잃어버린 돈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물리적인 기회와 에너지가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노년의 재산은 그저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옷을 사입기 위한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남은 생애 동안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 사랑하는 자식에게조차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당당히 책임질 수 있게 해주는 마지막 생명줄이자 가장 단단한 존엄성의 방패입니다. 그 무거운 방패를 자식의 칭얼거림에 속아내어주는 순간 여러분은 비바람치는 광야에 알몸으로 내동댕이 쳐지며 스스로의 존엄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눈물 콧물을 흘리며 애원하고 호소하더라도 결코 여러분의 얇은 생명줄을 스스로 끊어내서는 안 됩니다. 자식이 겪는 실패의 쓰라린 몫은 오롯이 자식의 몫으로 냉정하게 남겨두십시오. 그들이 스스로 저지른 일에 책임을 지고 뼈저린 반성을 통해
세상의 무서움을 배우도록 묵묵히 지켜보는 것이 비록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질지라도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롭고 위대한 진짜 사랑입니다. 세상을 떠나는 날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하고 위대한 선물은 현금 다발이 아니라 부모가 늙어서 자식의 어깨에 짐이 되지 않고 끝까지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책임지다 떠나는 아름답고 꼿꼿한 뒷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 검증되지 않은 고수익의 헛된 유혹에 어리석게 던지는 돈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고 은퇴를 맞이하게 되면 더 이상 새로운 수입이 들어오지 않은 채 오직 자신이 가진 재산만이 서서히 줄어드는 것을 보며 깊은 공포와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 때마다 자신의 생명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은 끔찍한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노인들의 연약하고 불안한 심리를 뱀처럼 교묘하게 파고드는 것이 바로 달콤하고 친절한 사기꾼들의 악마 같은 속삭임입니다. 평생을 은행원으로 깐깐하고 성실하게 살아오며 셈에 밝다고 자부했던 최동환 씨의 비참한 이야기가 바로 그 전형적이고 두려운 예입니다. 그는 은퇴 후 시중은행에 턱없이 낮은 금리에 점점 불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적은 연금만으로는 앞으로의 여유로운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조급함이 매일 밤 그의 이성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자신보다 능력이 부족해 보였던 동창들이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면 자신만 뒤처지고 있다는 끔찍한 열등감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날, 오랜 세월 가깝게 지내며 믿었던 지인이 고급 승용차를 끌고 찾아와 원금이 철저하게 보장되면서도 매달 상상할 수 없는 높은 이자를 꼬박꼬박 지급하는 놀랍고도 확실한 투자처가 있다며 은밀하게 유혹했습니다. 지인은 자신도 이미 큰 돈을 벌고 있다며 명품 시계와 두둑한 지갑을 과시했고 오랜 지인의 화려한 모습에 마음이 심하게 흔들린 최동환 씨는 평생 어떤 일이 있어도 잃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던 소중한 퇴직금을 모두 그 정체불명의 회사에 쏟아붓고 말았습니다. 처음 두세 달 동안은 약속된 높은 이자가 정확한 날짜에 입금되었고 그는 마침내 자신도 큰 돈을 만지게 되었다며 자신의 현명한 선택을 스스로 대견해 하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밥을 사며 으스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반년도 채 지나지 않아 정기적인 입금은 뚝 끊겼고 화려했던 투자회사의 전화번호는 없는 번호로 바뀌었으며 가족처럼 믿었던 지인마저 모든 연락을 끊고 야반도주하듯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안정과 안정을 갈망했던 그의 거룩한 노력은 단 한순간의 어리석은 탐욕으로 인해 형체도 없는 한 줌의 재로 허망하게 변해버렸습니다. 로마의 위대한 철학자이자 정치가였던 세네카가 남긴 준엄하고 뼈아픈 경고를 우리는 반드시 뼛속 깊이 기억해야 합니다. 탐욕은 항상 그럴듯한 변명과 함께 빈곤을 동반하며 결국 스스로의 영혼마저 갉아먹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이다. 우리가 이토록 말도 안 되는 높은 수익에 눈이 멀어버리는 진짜 이유는 지나간 젊음의 아쉬움과 더 많은 것을 이루지 못한 잃어버린 시간들을 오직 돈으로나마 보상받으려는 깊고 어두운 심리적 결핍 때문입니다. 빨리 그리고 쉽게 재산을 불려서 남들보다 더 낫고 화려한 노후를 맞이하고 싶다는 그 지독한 조급함이 우리의 밝은 눈을 가리고 합리적인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디 제발 기억하십시오. 이 잔혹한 세상에 원금이 절대적으로 안전하게 보장되면서 동시에 높은 수익을 안겨주는 동화 속에나 나올 법한 마법 같은 투자처는 절대
결단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정말로 그런 완벽한 돈벌이가 존재한다면 그들은 결코 자기 부모나 형제가 아닌 생판 남인 여러분에게 그 황금 같은 기회를 나누어 주지 않을 것입니다. 혼자서 조용히 빚을 내어서라도 그 돈을 다 벌어들이지 왜 당신에게 그 비법을 알려주겠습니까? 노년의 재무 원칙은 젊은 시절처럼 공격적으로 돈을 불려서 벼락부자가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노년의 투자는 오직 자신이 이미 가진 것을 잃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는 철저하고 보수적인 방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만 합니다. 물가 상승률을 간신히 따라잡거나 혹은 그보다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의 지루하고 답답해 보이는 시중은행의 안전한 이자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며 충분히 만족해야 합니다. 그 이자가 너무 적어 답답하고 속이 터질 것 같아 보일지라도 바로 그 끔찍한 지루함이 여러분의 평온한 노후를 어떤 풍파 속에서도 지켜주는 가장 튼튼하고 위대한 성벽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 은밀하고 확실한 돈벌이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당신을 도와주려는 천사의 손길이 아니라 당신의 피 같은 노후 자금의 냄새를 맡고 달려든 굶주린 하이에나이자 사냥꾼의 속삭임임을 본능적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직감하셔야 합니다. 단 돈만 원이라도 더 벌어보려는 그 알량한 욕심을 깨끗하게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온한 곳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셋째,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여 헛된 체면을 유지하는데 의미 없이 쓰는 돈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을 다른 사람들의 잣대와 비교하며 살아가는 피곤한 존재들입니다. 누가 더 넓고 비싼 아파트에 사는지, 명절에 자식들이 어떤 선물을 사오는지, 외출할 때 어떤 메이커의 옷을 입고 어떤 외제차를 타는지 끊임없이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참으로 서글프고 초라한 본성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비교의 본성은 나이가 들고 머리가 하얗게 샌다고 해서 결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은퇴 후 자신이 사회적 무대에서 밀려나고 소외될지도 모른다는 깊은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젊은 시절보다 더욱 화려한 거칠애와 쓸데없는 체면에 집착하는 경우가 무수히 많습니다. 젊은 시절 굴지의 대기업 임원으로 화려하고 떵떵거리며 은퇴했던 정숙자 씨의 삶의 이면을 조용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녀는 현직에 있을 때 수백 명의 부하 직원들로부터 누렸던 굽실거리는 대우와 부러움의 시선을 은퇴 후 백수가 되어서도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창회나 각종 사교 모임에 나갈 때면 언제나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야 했기에 가장 먼저 카드를 꺼내 들어 수십만 원이 넘는 비싼 밥값을 주저없이 계산했고 매번 백화점에서 구입한 최고급 브랜드의 명품 옷과 가방으로 온몸을 치장하며 자신이 여전히 건재하고 우월함을 과시했습니다. 주변 지인들의 경조사가 있을 때마다 남들보다 2배, 3배 훨씬 많은 두툼한 봉투를 내놓으며 자신의 사회적 위상과 부유함을 증명하려 애썼습니다. 그녀의 잦은 밥값 계산과 화려한 씀씀이 덕분에 그녀의 주변에는 항상 그녀를 칭송하고 아부하는 사람들이 파리 떼처럼 모여들었지만 그 달콤한 칭송의 대가는 너무나도 가혹하고 파멸적이었습니다. 매달 들어오던 수천만 원의 수입은 이미 끊긴 지 오래인데 씀씀이와 지출은 현직에 있을 때보다 오기를 부리느라 오히려 더 커졌으니 그녀의 그 화려하고 오만한 겉모습 뒤로는 마이너스 통장의 빚이 에베레스트 산더미처럼 눈덩이 불어나듯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가 지닌 모든 재산이 바닥나고 더 이상 밥값을 낼 수 없는 처지가 되자 그토록 그녀를 선생님, 회장님 하며 떠받들던 사람들은 마치 썰물처럼
아니, 전염병 환자를 피하듯 매몰차게 빠져나갔고 정숙자 씨는 홀로 남겨진 초라하고 빈곤한 현실과 마주하며 지독한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비참한 상황에 대해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아주 오래전 이렇게 통렬하고 매섭게 비판했습니다. 타인의 시선과 평가 속에 자신의 행복을 맡기는 자는 영원히 자기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남의 시선에 끌려다니는 맹목적인 노예에 불과하다. 우리가 남에게 그럴듯하게 보여주기 위해 무리해서 돈을 쓰는 진짜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스스로의 내면에 자신감이 없고 당당한 가치가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늙고 초라해진 나 자신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하지 못하니 껍데기뿐인 명품과 값비싼 밥술로 남들의 알량한 존중과 관심을 구걸하는 아주 비참한 심리적 구걸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타인의 환호와 아부는 오직 당신의 두둑한 지갑이 활짝 열려 있을 때만 유효한 연기처럼 사라질 얄팍하고 거짓된 환상일 뿐입니다. 돈으로 억지로 산 존경과 인기는 당신의 돈이 바닥나는 그 참담한 순간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비웃음과 차가운 등돌림으로 변해 당신의 심장에 비수를 꽂을 것입니다. 인간의 진정한 존엄과 우아함은 외부의 화려한 치장이나 비싼 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풍파를 견뎌낸 내면의 단단함과 삶을 고요하게 관조할 줄 아는 깊은 눈빛에서 은은하게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남의 얄팍한 눈치를 보며 억지로 체면을 세우려는 그 바보 같은 낭비를 아주 과감하고 단호하게 멈추셔야 합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진정한 친구를 만날 때는 값이 비싸고 부담스러운 고급 식당이 아니라 장판 바닥이 따뜻한 허름한 동네 국밥집에서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진심 어린 인생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차고 넘치게 충분합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자신을 꾸미는 데 쓸 아까운 돈이 있다면 차라리 조용하고 햇살 드는 카페에 앉아 내 마음을 위로해줄 좋은 책을 한 권 사서 읽거나 오직 스스로의 건강과 평온을 위한 따뜻한 쌍화차 한 잔을 사 마시는데 온전히 사용하십시오. 타인에게 박수받기 위해 무대 위에서 연기하던 그 피곤한 삶의 막을 과감히 내릴 때 비로소 외부의 시선에서 벗어나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한 가장 진실되고 평화로운 진짜 인생의 막이 찬란하게 오르는 법입니다. 넷째, 자신의 경험과 전문성이 전혀 없이 그저 섣불리 막연하게 시작하는 창업에 쏟아붓는 돈입니다. 은퇴 직후 갑자기 주어지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과 그로 인해 찾아오는 지독한 공허함, 그리고 내가 아직은 사회적으로 쓸모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든 세상에 증명하고 싶은 그 불안한 욕구는 종종 남은 인생 전체를 태워버리는 매우 위험하고 치명적인 불장난으로 이어집니다. 평생을 한 회사에서 조용히 서류를 만지며 사무직으로만 안전하게 일했던 김철수 씨의 끔찍한 비극이 바로 그런 가슴 아픈 경우입니다. 그는 은퇴 후 매일 아침 뒷산에 오르고 무료하게 텔레비전을 보는 일상에 극심한 무력감과 우울함을 느꼈습니다. 아직 몸도 이토록 건강하고 머리도 팽팽하게 잘 돌아가는데 이대로 집안에 처박혀 무능한 뒷방 늙은이로 남을 수는 없다는 지독한 강박관념이 매일매일 그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그는 결국 사람들을 응대하는 요식업에 대한 그 어떤 작은 경험이나 철저한 시장 조사도 없이 오직 자신의 퇴직금 전액과 살던 집을 담보로 잡은 대출금까지 영혼까지 끌어모아 유동인구가 많은 화려한 번화가에 아주 크고 번듯한 대형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덜컥 차리고 말았습니다. 두둑한 자본금과 열정만 있으면, 그리고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모든 것을 알아서 해주고
돈이 저절로 굴러들어올 것이라는 너무나도 순진하고 아둔한 착각이 빚어낸 거대한 참사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현실의 장사파는 그가 평생 단 한 번도 겪어본 적 없는 짐승들처럼 물어뜯는 험난하고 잔인한 피 흘리는 전쟁터였습니다. 매일 이른 아침부터 새벽 늦게까지 하루 종일 뜨거운 기름통 앞에서 이어지는 고된 육체 노동에 그의 건강은 불과 몇 달 만에 급격히 망가져 버렸고 툭하면 잠수를 타는 아르바이트생들의 잦은 결근과 상상을 초월하는 진상 손님들의 폭언과 행패는 매일매일 그의 연약한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초기에 반짝하던 오픈 효과가 끝나자 생각만큼 오르지 않는 매출에 매달 수백만 원씩 숨통을 조여오는 비싼 임대료와 끝없이 오르는 인건비를 감당하기에는 그의 심장이 너무나 벅찼습니다. 결국 그는 피를 말리는 고통 속에서 불과 2년 만에 엄청난 빚과 씻을 수 없는 손실을 떠안은 채 자신의 눈물 자국이 밴 가게를 헐값에 남에게 넘겨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살아있음과 가치를 다시 한번 화려하게 증명하려던 그 무모한 도전이 오히려 그의 남은 늙고 병든 인생을 지탱해줄 모든 방어 자금을 허공에 날려버리는 최악의 패착이자 재앙이 된 것입니다. 프랑스의 위대한 사상가 몽테뉴가 아주 오래전 우리에게 전한 차가운 지혜를 조용히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자신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한계를 명확하고 철저하게 아는 것, 그리고 분수를 지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삶의 기술이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의 평생을 자신이 제일 잘 아는 한 가지 분야에서만 살아남은 생존자이자 우물 안의 전문가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전혀 낯설고 생소한 새로운 분야의 사업에 무방비로 뛰어드는 것은 마치 수영을 평생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사람이 맨몸으로 상어가 우글거리는 깊은 바다 한가운데로 뛰어드는 것과 같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도로 어리석고 자학적인 짓입니다. 시장 골목의 작은 장사조차도 수많은 사람들의 치열한 땀과 피눈물이 섞인 단 10원 한 장을 벌기 위해 목숨을 거는 치열한 생존 게임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사업하다 철저하게 실패하더라도 바닥부터 다시 일어설 뜨거운 에너지와 시간이 남아있지만 노년에 겪는 사업의 실패는 곧장 오늘 먹을 쌀을 살 돈이 없어지는 즉각적인 생존의 위협과 죽음의 공포로 직결됩니다. 은퇴 후의 삶에서 정리를 하고 싶어 몸이 근질거린다면 큰 돈을 만지기 위한 거창하고 위험한 사업을 벌일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소소한 재능이나 시간의 여유를 나누며 한 달에 단 몇십만 원의 용돈이라도 버는 정도의 가볍고 안전한 소일거리를 찾아야만 합니다. 나의 소중한 종잣돈을 크게 투자해서 더 큰 돈을 벌겠다는 헛된 구조가 아니라 오직 나의 남아도는 시간과 작은 육체적 노력만을 들여서 소소한 보람과 약간의 수입을 얻는 일이어야 합니다. 아파트 경비원, 동네 소규모 상점의 오전 시간제 근무, 혹은 각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노인들을 위해 제공하는 환경 미화나 안내 등 시니어 일자리 등이 여러분의 정신 건강과 지갑을 지키는데 훨씬 더 지혜롭고 탁월한 선택입니다. 이러한 소박한 일들은 비록 겉보기에는 남들에게 폼나 보이지 않고 수입도 적어 초라해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의 삶의 전부인 소중한 원금을 단 10원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사회와 단절되지 않았다는 안도감과 규칙적이고 건강한 일상을 선물해주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노년에는 거대한 성공과 대박을 쫓기보다 아침에 눈을 뜨고 세수를 한 뒤 내 발로 걸어서 나갈 작은 일터가 있다는 그 소박한 사실 하나 자체에 가슴 깊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겸손한 법을 진정으로 배워야 합니다. 다섯째, 오랜 세월 쌓인 얄팍한 정에 이끌려 친척이나 가깝다고 믿는 지인에게
함부로 빌려주는 돈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인간관계라는 맑은 물에 돈이라는 탁하고 위험한 물질이 단 한 방울이라도 개입되는 순간 그 관계가 가졌던 원래의 아름답고 순수한 마음은 영원히 오염되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이 파괴되고 맙니다. 특히 나이가 들고 마음이 약해지면 주변 사람들의 힘든 처지를 외면하기가 더욱 힘들어지고 모질게 정을 끊어내고 거절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워집니다. 동네에서 늘 웃고 다니며 천사처럼 마음씨 좋기로 소문났던 이영숙 씨의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처절한 사연을 조심스럽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영숙 씨는 어느 날 오랫동안 아주 가깝게 지내며 친동생처럼 아끼던 동네 여동생이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업 부도로 당장 내일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동생은 이영숙 씨를 찾아와 두 손을 싹싹 빌고 펑펑 눈물을 흘리며 2달 뒤에 시골 땅이 팔리면 무조건 하늘이 두 쪽 나도 반드시 갚을 테니 당신의 전세금이라도 좀 빼서 이번 한 번만 살려달라고 처절하게 매달렸습니다. 수십 년을 가족처럼 지내온 동생의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도저히 모른 척할 수 없었던 마음 약한 이영숙 씨는 결국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다 남편 몰래 자신의 오랜 비상금과 여기저기서 대출까지 무리하게 끌어모아 동생의 손에 자신의 피 같은 전 재산을 덜컥 건네주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철석같이 믿었던 2달이라는 짧은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2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나고 1년이 훌쩍 넘어가도 동생은 당장 먹고 죽을 돈도 없이 형편이 너무 어렵다는 앵무새 같은 핑계만 대며 돈을 갚지 않았고 급기야는 자신의 답답한 마음에 돈을 독촉하고 재촉하는 언니를 향해 언니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피도 눈물도 없다며 적반하장으로 원망하고 욕설을 퍼붓더니 결국 전화번호를 바꾸고 모든 연락마저 잔인하게 끊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몽땅 잃어버려 당장 내일 먹을 쌀을 걱정해야 하는 것도 너무나 억울하고 미칠 노릇이었지만 평생을 믿고 의지했던 마음의 가족에게 철저하게 배신당하고 이용만 당했다는 그 끔찍한 충격과 배신감이 이영숙 씨의 연약한 마음을 날카로운 칼처럼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억울함을 이기지 못해 지독한 화병과 우울증을 얻어 어두운 방 안에 홀로 앓아눕게 되었고 평생 모은 돈과 가장 아꼈던 사람을 동시에 잃어버리는 세상에서 가장 참담하고 비극적인 결말을 온몸으로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어두운 본성에 대해 누구보다 깊게 탐구했던 쇼펜하우어는 돈과 인간관계에 대해 이렇게 뼛속까지 시린 서늘한 통찰을 세상에 남겼습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소중한 친구를 영원히 잃어버리는 동시에 가장 끔찍한 원수와 적을 만드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다. 누군가 당신의 얼굴을 보며 돈을 빌려달라고 애원하며 찾아오는 사람은 이미 제1금융권은행, 제2금융권, 심지어 이율이 높은 대부업체와 자기 직계가족 등 다른 모든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수단을 철저하게 다 동원해보고 모두 거절당한 끝에 마지막 호구로 당신을 점찍고 당신에게 온 것입니다. 수백억의 자본과 정확한 시스템을 가진 차가운 은행조차 그의 신용과 능력을 믿지 못해 단 한 푼도 빌려주지 않는데 도대체 우리가 무슨 대단한 수와 능력으로 그 사람의 양심 하나만 믿고 돈을 빌려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아둔함의 극치입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는 그 운명의 순간부터 두 사람 사이의 권력 관계는 너무나도 기괴하게 완전히 역전되어 버립니다. 힘들게 돈을 빌려준 사람은 매일 밤 가슴을 졸이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제발 내 돈을 언제 갚을지
상대방의 눈치만 슬슬 보게 되지만 오히려 내 돈을 뻔뻔하게 빌려간 사람은 갚을 날짜가 다가올수록 도리어 적반하장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당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가장 추악하고 씁쓸한 심리입니다. 친척이나 평소 가깝게 지내던 지인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당신에게 큰 돈을 요구할 때는 아무리 마음이 아프고 찢어지더라도 무쇠처럼 차갑고 단호해지셔야만 합니다. 인연이 끊어질까 두려워 정거절하기가 도의적으로 너무 힘들고 밤에 잠이 안 온다면 자신이 이 돈을 영원히 돌려받지 못하고 잃어버려도 앞으로의 노후 생계에 전혀 지장이 없는 아주 작고 미미한 금액, 예를 들어 50만 원이나 딱 100만 원 정도를 봉투에 넣어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에게 그냥 적선하듯 영원히 주어버리십시오. 내가 지금 가진 돈이 정말로 이것밖에 없어서 더 도와줄 수가 없네. 미안하지만 이 돈은 앞으로 영영 갚지 않아도 되니 그냥 밥이나 사 먹고 보태 쓰게나. 이렇게 정확하고 날카롭게 선을 긋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대처법입니다. 그렇게 냉정하게 처신하면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질 큰돈을 온전히 지키면서도 나름대로 힘든 지인에게 최소한의 도리와 정을 베풀었다는 아주 값싼 자기 위안과 평화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갑 속에 있는 노후 자금은 그 어떤 친구나 친척과의 얄팍하고 변덕스러운 우정이나 의리보다도 수천 배 더 무겁고 숭고하며 중요한 여러분 목숨 그 자체입니다. 내 당장의 생존과 노후를 치명적으로 위협하면서까지 남의 구덩이에 함께 빠져 불행을 구제하려는 것은 위대한 선행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가족에 대한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학대 행위임을 영원히 명심하십시오. 여섯째, 뼈가 시리도록 지독한 외로움을 잠시 달래기 위해 결코 진실이 아닌 거짓된 인연과 미소에 속절없이 바치는 돈입니다. 나이가 들어 노년에 접어들며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무서운 고통 중 하나는 바로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한 뼈에 사무치는 지독한 외로움입니다. 수십 년을 곁에서 함께 숨쉬던 배우자와 사별의 아픔을 겪거나 정성껏 키운 자식들이 모두 제 살 길을 찾아 둥지를 떠난 후 어둡고 텅 빈 적막한 집안에 덩그러니 홀로 남겨졌을 때 불현듯 찾아오는 그 거대한 고립감은 아무리 강인한 사람이라도 그 이성적인 판단력을 심각하게 흐려놓고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항상 외롭다며 입버릇처럼 말하던 독거노인 강민수 씨의 너무나도 흔하지만 슬픈 사례가 이 사실을 우리의 뼛속 깊이 잘 증명해 줍니다. 강민수 씨는 착했던 아내와 암으로 사별한 후 매일 텔레비전 소리만 공허하게 울려 퍼지는 깊은 적막과 고독 속에 웅크려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외로운 봄날, 무료함을 달래려 나갔던 동네 근처의 낡은 콜라텍에서 우연히 한 화려한 옷차림의 중년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강민수 씨의 시시콜콜하고 재미없는 옛날 이야기에도 너무나 상냥하게 맞장구를 쳐주었고 살갑게 팔짱을 끼며 보여주는 그녀의 예쁜 미소는 강민수 씨의 꽁꽁 얼어붙은 늙은 마음을 단숨에 녹여버리고도 남았습니다. 강민수 씨는 그녀와 맛있는 밥을 먹고 비싼 선물을 사주며 마치 자신이 20대 청년으로 다시 젊어진 것 같고 누군가에게 이토록 열렬히 사랑받고 있다는 강렬한 환상에 깊이 그리고 속절없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그 거짓된 환심을 영원히 붙잡아 두기 위해 값비싼 보석 목걸이를 선물하고 고급 식당에서 매번 카드를 긁었으며 심지어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는 그녀의 밀린 사채비까지 아무런 의심 없이 덜컥 대신 갚아주며 자신의 지갑을 아낌없이 마치 홀린 사람처럼 활짝 열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죽을 때까지
당신과 영원히 함께할 것처럼 달콤한 거짓말을 속삭였지만 시간이 흘러 강민수 씨의 은행 통장 잔고가 완전히 바닥을 드러내고 카드가 정지되자 천사 같았던 그녀의 태도는 하루아침에 얼음장처럼 차갑게 돌변했습니다. 다정했던 전화 연락은 이유 없이 뜸해졌고 결국 그녀는 강민수 씨의 돈이 다 떨어졌다는 것을 눈치채자마자 아무런 미련 없이 다른 돈 많고 외로운 노인을 찾아 그의 곁을 싸늘하게 뒤돌아 떠나버렸습니다. 수천만 원의 큰 돈을 허망하게 잃은 물질적 충격보다도 자신의 생애 마지막 진심 어린 사랑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그 따뜻한 감정이 단지 내 돈을 빼먹기 위해 철저하게 계산된 한낱 창녀 같은 거짓 연극이었다는 그 참혹한 사실이 그를 죽음보다 더 깊은 절망과 치욕의 구렁텅이로 잔인하게 몰아넣었습니다. 평생 고독 속에서 지혜를 찾았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고독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이렇게 위대하게 설파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고독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자와 같다. 왜냐하면 인간은 오직 혼자 고요히 있을 때만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온전한 자신만의 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항상 외로움을 마치 당장 수술해야 할 비정상적이고 나쁜 질병의 상태라고 심각하게 착각하며 아무나 급하게 곁에 두어 그 내면에 뻥 뚫린 구멍을 억지로 메우려고 미친 듯이 발버둥 칩니다. 하지만 돈으로 산 알량한 웃음과 환심은 결코 아무리 많은 돈을 들이부어도 여러분의 깊은 내면의 상실감을 진정으로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뜨거운 사막에서 목이 마르다고 짜디짠 바닷물을 벌컥벌컥 들이켜는 것과 같아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지독하고 끔찍한 갈증과 지워지지 않는 끔찍한 상처만을 영혼에 남길 뿐입니다. 나이가 들어 찾아오는 외로움은 길을 쓰고 피하고 도망쳐야 할 무서운 질병이 아니라 세상의 이치를 깨달을 나이가 되면 누구나 숙명적으로 겪게 되는 우리 삶의 가장 자연스럽고 우아한 동반자입니다. 돈을 뿌려가며 어떻게든 거짓된 인연의 끈을 사려 발버둥 치지 말고 이제는 고독이라는 위대한 친구와 조용히 친해지는 연습을 하셔야만 합니다. 아무도 없는 혼자만의 텅 빈 시간에 마음을 울리는 책을 한 권 읽고 가을 낙엽이 떨어지는 길을 조용히 산책하며 자연을 즐기고 그동안 잊고 살았던 자신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는 고요하고 거룩한 사색의 시간을 마음껏 가지십시오. 또는 남을 돕는 지역사회의 순수한 봉사활동이나 구청 복지관에서 열리는 돈이 들지 않는 무료 취미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아무런 돈의 냄새나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은 순수하고 담백한 인간관계를 천천히 맺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지갑을 쳐다보며 친절한 미소를 짓는 그 가식적인 타인보다 스스로의 가치를 아끼고 고독을 넉넉하게 품을 줄 아는 단단한 자기 자신이야말로 여러분의 남은 노년 생활을 끝까지 지켜줄 가장 훌륭하고 듬직하며 배신하지 않는 최고의 친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7째, 자식의 극진한 효도를 막연히 기대하며 모든 통제권을 잃고 미리 넘겨주는 가장 어리석은 사전 증여의 돈입니다. 우리가 자라온 과거의 낡은 시대에는 부모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아낌없이 물려주면 은혜를 입은 자식이 부모의 은덕에 감사하며 끝까지 부모의 곁을 지키고 봉양하는 것이 당연하고 아름다운 사회적 미덕으로 칭송받았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돈이 부모 자식 간의 천륜마저 찢어놓을 만큼 너무나도 냉혹하고 잔인하게 변해버렸습니다. 평생을 칠판 앞에서 분필을 잡고 초등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위해 헌신했던 윤여정 씨의 끔찍하고 안타까운 사연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등골이 오싹해지는 큰 경각심을 줍니다. 그녀는 사랑했던 남편과 사별한 후
몸이 예전 같지 않자 듬직한 큰아들 내외와 한 집에서 서로 의지하며 화목하게 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에 시어머니를 모시기 싫어하는 며느리의 차가운 눈치가 보였던 윤여정 씨는 자신이 평생을 아껴 모은 유일한 전 재산인 서울의 30평대 아파트를 자신이 눈을 감고 죽을 때까지 따뜻한 밥을 해먹이며 잘 모셔달라는 며느리와의 굳고 눈물겨운 약속과 함께 아무런 법적 안전장치도 없이 며느리와 아들의 공동 명의로 덜컥 모두 넘겨주었습니다. 재산의 명예 이전과 증여가 끝난 직후 처음 몇 달 동안은 아들 내외가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대우를 하며 정성껏 모시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길지 않았고 1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아침상을 차리는 며느리의 태도가 서서히 그리고 아주 차갑고 날카롭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듬직했던 아들 역시 피곤한 직장 생활에 스트레스를 핑계 삼아 어머니의 서운한 하소연을 차갑게 외면하고 며느리의 편만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사건건 이어지는 며느리와의 날 선 마찰과 하루하루 목이 메는 차가운 눈칫밥에 윤여정 씨의 매일매일의 삶은 숨이 막히는 생지옥과도 같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며느리의 싸늘한 구박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피땀으로 지어준 그 번듯한 아들의 집에서 낡은 트렁크 하나만을 달랑든 채 눈물을 삼키며 스스로 짐을 싸서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모든 재산은 이미 법적으로 완전한 아들의 소유가 되어버렸고 당장 오늘 밤 잠을 잘 여간방 하나 구할 돈 한 푼 없이 싸구려 다인실 요양병원을 쓸쓸히 전전하게 된 그녀는 자식의 알량한 효심을 믿고 자신의 생명줄을 모두 내어준 맹목적인 어리석음을 매일 밤 피눈물을 흘리며 뼈저리게 후회해야만 했습니다. 영국의 데모노 셰익스피어가 쓴 위대한 비극 리어 왕의 참혹한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두 딸들의 달콤한 아부와 효도하겠다는 거짓 맹세에 속아 넘어가 자신의 모든 권력과 넓은 영지를 물려준 늙은 리어 왕은 재산을 넘겨주자마자 결국 딸들에게 짐짝처럼 버림받고 폭풍우 치는 차가운 광야를 미친 사람처럼 헤매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수백 년 전의 허구 같은 고전 이야기가 놀랍게도 오늘날 가장 발전했다는 우리 현대 사회의 가정집 거실에서 그 형태만 바뀐 채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곁에 두고 부양하는 것은 법이나 강제적인 제도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람의 간사한 마음에 달린 일이며 그 나약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돈의 힘과 이해관계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변질되고 썩어버립니다. 부모가 아직 재산을 두 손에 꽉 움켜쥐고 있을 때의 부모는 자식에게 어려움과 존경의 대상이자 떠받들어야 할 권력이지만 마음이 약해져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지갑이 텅 빈 빈손이 된 부모는 자식의 입장에서는 매달 밥을 축내고 병원비만 들어가는 세상에서 가장 무겁고 빨리 치워버리고 싶은 성가신 짐덩어리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 잔인한 현실은 여러분의 자식이 남들보다 특별히 악마 같거나 나빠서가 아니라 자신의 생존을 가장 먼저 챙기는 우리 인간의 너무나도 나약하고 이기적인 동물적 본성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병상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비통한 순간까지 절대로 하늘이 두 쪽 나도 여러분의 모든 재산의 통제권과 명의를 자식에게 미리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으로 된 재산은 여러분이 이 차갑고 험난한 세상을 비굴하지 않게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마지막 무기이자 자식들이 여러분의 눈치를 보고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을 지키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이고 튼튼한 동아줄입니다. 내 재산은 내가 벌었으니 내가 죽으면 어차피 법대로 다 너희들 차지가 될 테지만
내 두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동안에는 단 10원 한 푼도 넘볼 생각조차 하지 마라. 이렇게 자식들의 얼굴을 보며 아주 명확하고 무섭게 단호하게 선언하십시오. 평생 고생하며 스스로 번 돈을 이제는 오직 늙어가는 자신을 돌보고 건강을 지키는데 아낌없이 팍팍 쓰시고 당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 만약 남은 돈이 있다면 그때 가서 남은 자식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들끼리 알아서 공정하게 나누어 가지도록 조용히 유언장 하나를 남겨두는 것만으로도 부모의 도리는 차고 넘치게 충분합니다. 지갑에 돈을 꽉 움켜쥐고 자식에게 당당하게 큰 소리치는 부모의 꼿꼿한 뒷모습이 불쌍하게 다 내어주고 자식 집 구석에서 눈칫밥을 삼키며 구걸하는 부모의 모습보다 100번 아니 1000번 더 훌륭하고 자식에게도 존경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뼛속 깊이 새기고 또 새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기나긴 시간을 들여 노년에 우리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죽어도 열어서는 안 되는 지갑, 절대 쓰면 안 되는 돈 7가지에 대해 아주 깊고 뼈아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의 목숨과도 같은 존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강철 같은 원칙들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슴 깊은 곳에 선명하게 새겨보겠습니다. 첫째, 자식의 무리한 사업이나 빚을 갚아주는 데 쓰는 돈을 가장 먼저 냉정하게 거절하십시오. 둘째, 검증되지 않은 고수익의 헛된 유혹에 빠져 탐욕스럽게 재산을 바치는 재물이 되지 마십시오. 셋째, 남의 얄팍한 시선을 의식하며 속 빈 강정처럼 체면을 유지하기 위한 헛된 낭비를 당장 멈추십시오. 넷째, 자신의 경험도 없는 섣부른 창업으로 평생의 피땀을 모래성처럼 단숨에 허물어뜨리지 마십시오. 다섯째, 알량한 정과 눈물에 이끌려 친척이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원수를 만드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여섯째, 지독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돈을 노리고 다가온 거짓된 인연에 지갑을 여는 바보 같은 짓을 하지 마십시오. 일곱째, 자식의 거짓된 효도를 기대하며 내 삶의 권력을 몽땅 넘겨주는 사전증여를 절대 결코 하지 마십시오. 이 무거운 7가지 원칙들은 단지 푼돈을 아끼기 위한 구두쇠나 짠돌이의 인색한 철학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험난하고 잔인한 세상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나 자신을 지켜내고 늙었다는 이유로 그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으며 오직 나만의 당당함과 기품을 유지하며 살아가기 위한 가장 위대한 생존의 철학이자 흔들리지 않는 존엄의 숭고한 선언입니다. 돈이란 것은 참으로 묘하고 무서운 물건입니다. 우리가 돈을 명확하게 통제하고 현명하게 줄 때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충직한 하인이 되어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비춰주지만 우리가 반대로 돈의 유혹에 끌려다니고 감정에 휩쓸려 잘못된 곳에 헛되이 흘려보낼 때는 돈은 순식간에 가장 끔찍하고 잔인한 주인이 되어 우리의 남은 열이고 늙은 생애를 철저하게 유린하고 짓밟아 버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나이가 되기까지 살아오며 겪었던 그 수많은 고난과 숨죽인 눈물, 차가운 새벽 이슬을 맞으며 뼈가 부서지라 일하고 견뎌냈던 인내의 억겁 같은 시간들이 고스란히 그 통장의 작은 숫자와 돈 안에 피처럼 진하게 녹아 있습니다. 그렇게 당신의 목숨과 맞바꾼 귀하고 거룩한 돈을 어찌 자식이나 타인의 이기적인 욕심 혹은 자신의 헛된 허영과 외로움 따위에 너무나도 가볍고 쉽게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조용히 두 눈을 감고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은 채 스스로에게 아주 진지하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다가오는 늙음 앞에서 나의 존엄을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낼 단단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의 남은 인생 동안 그 누구에게도 초라하게 구걸하지 않고
나다운 당당함과 미소를 끝까지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 여러분의 다가올 평화로운 노후는 여러분 스스로 오직 혼자서 책임져야만 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식도, 수십 년 지기 절친한 친구도, 심지어 내가 세금을 낸 국가마저도 여러분 개인의 깊은 외로움과 존엄을 완벽하고 온전하게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스스로 깨어있는 지혜로운 판단과 흔들리지 않고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단호한 거절의 용기만이 여러분의 남은 평온한 황혼을 끝까지 보장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내 삶을 파괴하는 어리석은 곳으로 빠져나가는 돈의 구멍을 과감히 꽉 틀어막고 그 모아진 재산과 에너지를 오직 늙어가는 여러분 자신의 몸과 건강을 따뜻하게 돌보고 세상을 관조하는 내면의 지혜를 깊이 채우며 소박하지만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진실된 평화로움을 누리는 데에만 온전히 그리고 이기적일 만큼 스스로에게만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을날 산속에 붉게 물든 단풍이 화려한 봄꽃보다 훨씬 더 우아하고 깊은 여운을 세상에 남기듯 여러분의 남은 노년 또한 거짓된 것에 현혹되지 않고 지혜롭고 단단하게 연그러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또 응원합니다. 오직 스스로를 깊이 사랑하고 존중하는 단단한 마음에서 피어나는 그 굳건하고 고요한 평화가 여러분의 남은 모든 날들을 따뜻하고 포근하게 감싸 안아주기를 두 손 모아빕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 기나긴 이야기가 여러분의 답답했던 마음속에 작은 깨달음의 불씨를 지피고 앞으로 더욱 지혜롭고 평온한 진짜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 아주 작은 보탬이라도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